제23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속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애꿎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순히 협조하십시오. 국민의힘은 내란 속의 품은 당으로 당명을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발발 36일째인 오늘까지도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커녕 내란 속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온갖 꼼수를 부려 탄핵 심판과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에 혈안이 된 극렬 극우 세력을 부추겨 폭력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선동을 당의 주요 인사들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온갖 음모론과 새빨간 거짓말, 가짜 뉴스를 앞세운 여론 조작에도 열중하고 있습니다. 김민전 의원은 탄핵 찬성 집회 참석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노총이 경찰관을 폭행해 혼수 상태에 빠뜨렸다는 거짓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극우단체 앞에 나서서 원천 무효인 사기 탄핵이 진행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망언을 늘어놓았고, 김민수 대변인은 12.3 비상계엄을 과천 상륙작전이라며 칭송했던 사실이 들통나자 하루 만에 사퇴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언행 어디에도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고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망해도 상관없다는 추악한 권력욕만 가득합니다. 국민의힘은 당명에 국민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차라리 당명을 내란 속의 품은 당으로 바꾸십시오.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하게 출범시켜야 합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란 수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민주정당이냐 위헌정당이냐를 가르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은 잘못인데 특검법은 반대한다는 회개한 논리를 내세우며 위헌정당의 길로 나서고 있습니다. 강도짓은 잘못이나 수사와 처벌은 안 된다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이번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에도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의원들이 계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양심에 따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진성준 정책위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 최고의 리스크는 윤석열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후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윤석열을 한국 GDP 킬러라고 하면서 그의 집권기간을 잃어버린 31개월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외국 투자자들이 내답한 우리나라 국채가 1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체포 실패에 외신들은 충격적이다. 정치적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이례적인 전개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기능 부전이 내정과 외교에 줄 악영향은 가늠하기 어렵다 하는 등의 심각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도 IMF 외환위기급 악몽이 재현될지 모릅니다. 당시 하락한 국가 신용등급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만 14년이 걸렸습니다.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사라진 연말 특수에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12주 연속 오르고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 중입니다. 설을 앞두고 배추 한 포기가 5,000원을 넘었고 무는 전년보다 77.42%나 뛰었습니다. 치솟는 채소, 과일값도 서민의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가 가장 확실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의 해소입니다. 윤석열을 방치할수록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두워질 것입니다. 내란 사태를 방치하면서 경제를 회복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단해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부터 즉각 협조해야 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합니다. 경호처가 국가 사법질서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협조하도록 지시하십시오.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처벌할 것임을 천명하십시오.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파탄으로 돌아오는 일은 결단코 막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이 민의로 선출된 국회의원 본분을 내팽개치고 제2의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이 제기한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소속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한남동 관저로 달려갔습니다.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내란 공범을 자임하고 나선 것입니다. 심지어는 탄핵 찬성 집회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다는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면서 국민을 모독하고 거짓 선동까지 일삼습니다. 도대체 누가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입니까? 그 주장 그대로 국민의 매서운 몽둥이를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민주당은 예외 없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공조본도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도 현행범의 경우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는 목리를 부리지 말고 이성을 되찾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179명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고 수습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또 유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자원봉사, 후원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은 유가족과 지역 지원 등을 위한 항공참사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양당이 합의한 국회 특별대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용민 정책수석의 발언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가장 많이 했던 말 중 하나이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자유에는 국민의 자유는 없고 오직 윤석열의 자유만 있었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은 자기 자신만의 자유를 위해서 차벽을 쌓고 철조망을 설치하는 등 선량한 공무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윤석열 때문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은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고 법원의 체포영장을 무시하며 도주하겠다라는 의지가 매우 강한 윤석열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윤석열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국민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습니다. 공조보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는 즉시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내란 속의 윤석열을 신속하게 체포하기 바랍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기 바랍니다. 내란범들에 대한 체포와 함께 공수처와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의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특검이 조속하게 출범해야 합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이 아니라면 내일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에 찬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한 김용현 공소장에는 윤석열이 240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김용현이 124회 언급된 것을 감안하면 김용현의 공소장은 사실상 윤석열의 공소장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체포와 구속은 시간 문제일 뿐 거부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힘당 의원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새벽같이 한남동 관저에 모여 스크럼을 짰습니다. 내란 공범이라는 말에 발끈하려면 적어도 내란 특검법에 동의하고 발끈하기 바랍니다. 국힘당이 내란 동조당, 내란 선동 세력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냐, 아니면 내란 속의 윤석열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진짜 국민의 힘으로 남을 것이냐는 국힘당 의원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내일 그 선택을 지켜볼 것입니다. 한편 최상목 권한대행은 자신의 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최 권한대행이 직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지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시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간보기가 지나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법이 정한 시한을 어기고 법이 정한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윤석열에 대한 내란 동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내란의 공범이라 내란 특검을 방해한다라는 국민의 의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진압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정치기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는 것도 모자라 대통령 경호처와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최대행이 거듭 강조한 불확실성과 경제위기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정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리십시오. 키세스 시위대가 폭설 속에서 며칠 밤을 새어가며 한남동 거리를 지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한 집회 참가자는 민주주의를 그냥 누릴 수 없어서 한 숟가락이라도 얹기 위해 집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정한 이달의 독립운동에 친일파들이 참여한 활동이 포함되었습니다.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마저도 국가보훈부가 나서서 이러한 논란을 자초하는 것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내선일체를 찬양하고 근로정신대 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김한란이 창립회장을 맡았던 근우회를 5월의 독립운동으로 국민정신 총동원연맹의 발기인 이사로 활동하고 조선총독부 어용기관지 매일신보와 경성일보 등의 징병과 학병 동원을 독려한 인촌 김성수가 관여한 일장기 말소 사건을 8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습니다. 근우회 활동과 일장기 말소 사건의 역사적 의의는 크지만 자칫 이번 선정이 김한란과 김성수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 취임 첫 일성으로 친일파 명예회복을 공공연히 강조해온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작년 안에 각종 뉴라이트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보훈부가 선정위원회는 그동안 관례적으로 단 한 번의 회의 개최와 보통 회의는 2-3시간 만에 끝났기 때문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순한 행정적 미비가 아닌 보훈부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훈부는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동 계열별로 균형 있게 선정했다고 밝혔지만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일체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정혜 장관은 역사 앞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면 관련 의혹을 명백히 회소하기 위해 선정위원회 명단과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십시오. 아울러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독립운동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관련 전문가들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친일을 미화하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강정혜 장관과 보훈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독립운동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데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백승아 부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헌법 파괴 세력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대한 시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폭설이 내리던 지난 주말 윤석열 체포를 외치며 한남동 관저 앞을 밤새 지키던 시민들의 사진입니다. 은색 비닐 위에 흰 눈을 뒤집어 쓴 모습이 키세스 초콜릿을 닮았다고 하여 키세스 시위대라고 부릅니다. 응원봉과 신나는 음악, 그리고 키세스 시위대까지 우리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세대를 뛰어넘어 K 시민 문화를 만드는 창조적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사진도 보십시오. 1월 3일 체포 영장을 집행하러 간 날 대통령 관저 안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입니다. 경찰과 군인들이 관저를 지키느라 대치하는 와중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 정신과 국민들을 자신의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믿기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12.3 계엄으로 윤석열은 스스로 헌법을 파괴하고 법 위에 군림하는 폭군임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이태원 사건, 최상병 사망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품 가방 뇌물수수, 주가 조작 의혹, 이른바 이채 양명주로 궁지에 몰리다가 명태균 게이트로 본인과 김건희의 불법 선거와 공천 개입 등의 범죄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 칼끝이 목에 와 닿으니 계엄령이라는 최악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 이후 보여준 행보는 윤석열이 대통령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을 동원했으면서도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를 결의하자 경고용 계엄이었다는 비겁한 변명으로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탄핵 결의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면서도 헌재 서류조차 수령하지 않고 공수처의 조사에도 불응합니다. 이제는 법원의 체포 영장조차 불법이라고 부정하면서 경호처와 구구 태극기 부대를 방패막이 삼고 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윤석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계엄 해제를 결의하는 본회의장에 18명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았고 탄핵 의결 본회의도 거듭 방해하거나 다수가 반대하였습니다. 계엄은 반대한다면서도 탄핵은 부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이제는 윤석열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운운하며 영장 집행을 막겠다는 40여 명의 의원이 관저 앞으로 몰려가 윤석열 친위대로 나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죄자들은 영장 발부가 나와도 폭력으로 저항하면서 거부하면 된다는 심각한 전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친일 독재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들 또한 헌법 정신 파괴 세력들입니다. 5.16 쿠데타와 12.3 계엄을 옹호하고 국가폭력 희생자를 부정하는 박선영 진화위원장, 친일부역자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친일파를 소신 친일파로 미화하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 일제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고 옹호하는 김낙년 한국항 중앙연구원장, 홍범도 장군 흉상 존치는 어불성성이라는 허동현 국가편찬위원장, 우리 국민 수준이 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열등하다 비하하는 박지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등 친일 독재미와 역사 왜곡 역사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12.3 계엄은 수면 아래에 있던 반헌법 세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이 국정을 맡고 있었던 것입니다. 국익보다 내 이익이 중요한 집단들, 멀리는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한강폭파, 5.16, 5.18 군부 독재 시절,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까지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내 권력은 지키자는 악독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이름 없는 국민들이 의병으로, 독립운동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촛불 정신으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거대한 악의 세력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뿌리채 뽑아버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법을 지키며 애국 시민과 함께 윤석열 탄핵과 헌법 수호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부승찬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승찬입니다. 북한이 2달 만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또한 북한이 내란 사태를 악용해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행동도 단호히 거부하며 북한 당국에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국가안보실이 10월 초 평양 무인기 침투를 주도했다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와 제보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거치지 않고 소음도가 높아 전투용으로 부적합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엄연한 외환 유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국가안보실 고위급 인사의 드론 사령부 방문 여부, 드론 사령관의 합참 보고 여부와 같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 요청조차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김용대 드론 사령관에게 경고합니다. 역사의 죄인이 되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말기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경호처 병사 동원과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호처가 병사들을 동원해 법원이 발부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측은 군이 불법 동원을 방지하고자 했던 김선호 국방장관 권한대행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더 이상 자구우면하지 말고 당장 경호처에 배속된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여단과 33 군사경찰 특임대에 대한 배속 해제를 신속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해하는 국민의 군대입니다. 내란 수계를 지키는
사병으로 전략시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자기 부정 논리를 펼 것인가? 권성동 원내대표와 국민의힘의 생태가 날이 갈수록 가관입니다. 눈 뜨고 못 볼 지경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사안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생떼를 쓰고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자기 부정의 진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형사법정이 아니라는 것은 상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헌법상 책임을 물어 파면됐습니다.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형사법정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파면된 것은 무효라며 극우 세력들이 난동을 부렸습니다. 8년 전 권성동 의원은 파면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때의 권성동은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지금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윤석열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연될 일 없고 그런 얕은 수가 통하지도 않습니다. 끝까지 윤석열과 함께 만국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려던 윤석열을 비유해서 어떻게든 작은 권력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 권성동의 목표입니까? 헌정을 파괴하려던 내란 동조자이자 부역자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12월 3일 그날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내란 특검법 통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는 정치인의 설 자리는 없습니다. 윤석열의 옆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옆에 서서 정치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민의 옆에 설 것인지, 윤석열의 품 안에 있을 것인지, 윤석열의 옆자리에 서서 그와 함께 운명을 함께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민심을 거스르고 잘되는 정치는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는 내란 특검법 재의결을 할 것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